자,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전문가님이십니다. 단타장인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시장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코스피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오늘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네.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악재 요인이 두드러지면서 양시장이 모두 이제 낙폭을 키웠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시장을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시냐면 지금 시장에서 정말 이게 종목을 공략해도 될 것인가, 지금 매매를 해도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안 심리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증시가 나쁠 때는 항상 이제 소수의 종목이 굉장히 크게 올라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지금같이 증시가 나빠졌을 때 주목이 받는 섹터 혹은 주목이 받는 업종, 종목들은 그날 평소에 오르던 그 상승폭보다 훨씬 더 큰 상승폭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오늘 증시도 코스피 증시만 하더라도 지금 실제로 악재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뭐 미국 때문에 떨어진다, 중국 때문에 떨어진다, 이제 하다못해 또 이제 유럽 때문에 떨어진다고 하고 있죠. 악재는 다 갖다 끌어쓰고 있고 이제 뭐 핑계를 가져다 쓸 만한 것도 더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증시 차트를 통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많이 반영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떠냐? 지금 아직까지도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달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낙폭을 키우면서 이게 지금 정말 종목을 가지고 갔을 때 주식을 했을 때 너무 힘든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1월 그리고 12월까지 아직까지는 계속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현 실정이고 여기에서 변화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지수 차트는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증시 낙폭 이후에 횡보세는 보여준다. 그리고 반등을 주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회복을 보여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12월 달까지 계속해서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낙폭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악재들은 계속해서 쏟아지지만 종목들이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최대 낙폭 구간은 일정 라인을 좀 지켜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10월 달 말,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그때를 저점으로 해서 더 이상 이제 아래로 떨어지는 종목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코스피 증시만 하더라도 실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IT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도 대부분이 이제 낙폭을 키웠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코스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 IT 반도체가 무너지다 보니까 같이 이제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IT 반도체 얘기는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IT 반도체 당분간 좀 힘들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섹터를 노려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단기 급등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 지금 단기적으로 수급이 집중되는 섹터들의 단기적인 전략으로 수익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진단을 해볼까요? 코스닥 오늘 더 많이 빠졌습니다. 2.26% 하락하면서 마감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이제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 네. 지수도 그렇고 빠지는 거는 지금 양시장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차트도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요인이 풀리지 않으면 개선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시장이 무너져도 우리가 항상 오르는 종목이 없어서 수익을 못 먹습니까? 오르는 종목을 못 찍어서 수익을 못 먹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장이 좋아도 오르는 종목 못 찍으면은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무리 상승장이어도 실제로 셀트리온, 신라젠 통해서 수익 크게 본 분들 얼마나 계십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아무리 상승장이다, 하락장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과연 이제 수익 볼 만한 종목을 지금 장이면 좀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전략을 취해야 된다는 거. 뭐 그 차이점만 있을 뿐이지 지금 같은 장에서 중장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노린다면은 충분히 뭐 상승장과 뭐 하락장이 아니고 지금 횡보장이기 때문에 상승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이제 방송 집중하셔가지고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도 하락장 이후에 횡보장세에서도 수익 볼 수 있는 비법 가져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힘든 장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 있잖아요. 그 종목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마감 상황하고요. 이번 주 시장 정리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아난티 가지고 오셨는데요. 정말 이 종목은 특징주 중에 특징주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올라가네요. 네, 맞습니다. 뭐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볼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너무 빨리 올라갔습니다. 너무 빨리 올라갔습니다. 네. 이게 뭐 한 달 동안 이제 꾸준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불과 뭐 3, 4거래일 만에 급등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완전히 이게 지금 이슈 받아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뭐 무슨 섹터다 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슈를 받아줘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단기 낙폭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섹터들이 중요하다 그랬죠. 실제로 지금 쌍과 매도가 터져주면서 바닥을 이제 쌍바닥을 형성을 해준 이후에 반등을 준 게 바로 아난티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결국은 정답은 차트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투자자분들 노려볼 수 있는 거 좀 실제로 저항 맞고 여기를 돌파해주는 부분에서 어떠한 거래량이 나와줬냐? 신고 거래량이 터져줬습니다. 어떠한 신고 거래량이냐면 바로 이번에 이슈가 터진 짐 로저스로 지금 실제적으로 세계적인 투자가죠. 짐 로저스를 아난티가 이제 사회이사로서 이제 선임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 영입을 했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이슈로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슈로 이렇게 급등해준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단기 급등을 한 이후에도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난티 지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이미 급등을 한 이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기 급등을 보여주면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단기 급등해가지고 이슈로 올라갔는데 급락하려는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증시가 안 좋을 때는 오르는 종목만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같이 증시가 안 좋을 때는 더 매매하기가 좀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난티 같은 종목이 한 번 오르고 두 번 오르고 세 번째 오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실제로 뭐 종목들이 뭐 예를 들면 대선 관련주들은 지금 뭐 세 번째 급등을 보여주고 이런 상황인데 아난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급등입니다.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단기 급등한 종목은 지금 빨간색 선, 볼린저 밴드 상단선 지지만 해주면 충분히 재급등 노려볼 수 있다. 이날 급등한 날 종가 혹은 다음날 눌림 줄 때 뭐 지금 이러한 음봉 나와줄 때 야음량 패턴으로 이러한 자리에서만 공략한다 하더라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하면은 역시나 재차 급등을 보여주면서 강력한 파동을 보여주죠. 이게 지금 낙폭이 많이 빠져있는 증시에서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줍니다. 한 번 쳐도 다시 한 번 또 20몇 프로 급등해주는 종목들. 그래서 지금 10월달 낙폭이 막 30% 무너져 있습니다. 종목이 50% 무너져 있습니다. 이렇게 좌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단기간에 한 종목이 올라갈 때마다 20%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한 번 더 파동을 줘서 두 번째 파동에서 20%대, 30%대 파동을 주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장세에서 한 번 오른 종목 첫 번째 파동에만 들어가더라도 두 번째 파동 수익 몇 번만 내면 50%, 30%, 40% 주가가 무너져 있는 종목 갖고 계시더라도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저는 지금 강력하게 좀 힘주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정리와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단타장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들 AS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아티아입니다. 매수일 12월 6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0,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계속해서 경협주 간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근데 어제 대아티아이 10.71%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또 보합권에 마감했어요. 목표가까지 잘 갈까요? 일단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크게 추세 무너지지 않는 한은 지속적으로 이제 가져가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이미 이제 급등한 섹터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은 지금 실제로 대선 관련주, 뭐 유시민 관련주다, 황교안 관련주다 해가지고 뭐 정치인들 관련주들이 많이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래는 제가 남북경협주로 드린 종목이었는데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제로 이낙연 총리 관련주다 해가지고 묶여서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160%대, 130%대, 100%를 훌쩍 넘기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슈를 좀 받는 것이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 악재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무엇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 오를 구실 하나만 나와라. 오를 구실 하나만 나오면 제대로 날아가겠다. 지금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이슈가 지금 강력하게 나와줄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무엇이냐? 바로 남북경협 관련된 이슈입니다. 실제로 지금 정치인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뉴스에서 연일 보도하면서 지금 남북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 터지지 않은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아직 1차 급등도 안 나오고 신고 거래량을 처음으로 터트린 종목도 거의 안 나와줬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이죠. 그때 한번 이제 남북경협주가 일제히 올라가면서 이제 남북경협주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나라고 한번 이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 조정을 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급등 이후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재차 급등을 노려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남북경협주를 차근차근 추세 지키는 것만 보면서 공략 들어가 놓으시면 그냥 매수해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추세 지키면서 2차 급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차 급등 이후 횡보하면서 2차 급등이 나와주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대아티아이 지금 제가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장기 이동 평균선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선, 여기 지지를 받아줄 것이고 여기 지지만 받아주면 들고 가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조정은 나오지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반등 보여주면서 9,000원 위로 올라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9,000원이 지금 저항선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아티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냐?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냐? 이슈를 기다리고 있죠. 실제로 이번에 뉴스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실제로 남북 공동으로 이번에 26일에 13일이죠. 바로 전일에 이번에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개최한다. 남북 공동으로 26일 일정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번에 26일 이슈를 기다리면서 철도 관련된 종목들뿐만 아니라 남북경협주들이 웅크리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종목들은 2차 파동은 고사하고 1차 파동도 안 나와줬기 때문에 대아티아이 충분히 제가 목표가 잡아드렸던 10,000원까지 노려봐도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아티아이 홀딩 전략 주셨네요. 그러니까요, 26일에 그 착공식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관련된 철도주들도 함께 움직일 것 같은데 어떠세요? 다른 종목들도 한번 살펴주시겠어요? 일단 뭐 철도주가 올라가면은 저는 이제 대아티아이를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네. 대부분의 철도 종목은 같이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좀 큰 안목으로 본다면 경협주들이 좀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일 가능성도 높고요. 일단 철도주가 우선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추후에 움직이는 파동들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재료로서 볼 수 있는 남아있는 재료, 어떻게 보면 크게 볼 수 있을 만한 게 철도가 가장 이제 임박해 있는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아닌 이상에는 증시 회복을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미중 회담이라든지 미중 무역 전쟁 완화 기대감을 노리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벗어나서 증시가 호전될 만한 이슈를 기다리는 것 말고 개별적인 이슈로 지금 기다릴 수 있을 만한 가장 큰 재료가 바로 철도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북경협주 중에서도 철도 관련된 종목들 우리 투자자분들 지금 다시 한번 파동이 왔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제가 히든스탁 시즌 1에서 JST나 급등 초입에 잡아드리고 나서 맨 처음
개성공단이라는 이름하에 남북경협주가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트럼프와 김정은이 악수하는 그 순간 남북경협주 무너질 거라 말씀드렸고 트럼프가 북미회담을 취소한다고 말했을 때 분명히 다시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남북경협주가 무너진 이후 다시 한번 타이밍이 올 거라 말씀드렸고 8월달 역시나 다시 한번 올라가 줬습니다. 이번에 제가 세 번째 파동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번 조정 이후에 남북경협주 이번에 파동을 놓치신다면 벌써 세 번째 남북경협주 파동을 놓칠 수가 있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한번 볼게요. 자연과 환경 가지고 오셨는데요. 매수일 11월 11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2,100원이라고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도 남북 경협주잖아요. 그 생태 보건 사업 하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철도주 가면 이제 또 남북 경협주들이 짜르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일단 남북경협 관련돼 있어가지고 철도를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일단 철도 같은 경우에는 유엔에서도 실제로 지금 대북 제재 관련해서 철도 사업을 어느 정도 제재를 면제해주겠다 이러한 식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지난번에 제가 여기와 연관해서 이슈를 말씀을 드렸죠. 수로 공동조사를 했고 실제로 지금 남북이 같이 함께 움직여줄 수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뉴보텍 실제로 한강 구역권 이슈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에 낙폭을 보여줬던 자리가 있습니다. 5월 25일이죠. 급락을 보여줬던 이 자리 이하로 웬만하면 이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증시 낙폭으로 인해서 강력하게 이 아래로 지금 낙폭을 보여주면서 10월달 이 지금 지지라인 대 아래로 2,000원대 아래로 조정을 주면서 여기 저항을 맞고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2,000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게 되면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상승폭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뭐 2,5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2,100원으로 드렸지만 일단 뭐 한 차례 파동이 2,000원 위로 강력하게 나와줬을 때 2,500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정리와 함께요.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까지 진행해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직접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청 많이 해주세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의 고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종목 상담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계속해서 불확실성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자, 단타적인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히든 종목 제가 오늘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금요일 날 방송을 출연할 때마다 드렸던 종목들이 뭐 너나 할 것 없이 올라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너무 이제 잘난 체 같았나요? 너나 할 것 없이 올라가가지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저도 좀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종목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남북경협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 좀 웅크리고 있는 자리다. 충분히 이제 한번 웅크렸다가 펴줄 때 펄쩍 개구리처럼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과거 제가 푸른 기술 말씀드리고 130%의 이제 급등을 했듯이 실제로 이제 이번에 또 철도 관련된 종목들이 재차 파동을 보여줄 수 있을 타이밍이 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 되지 않았죠? 바로 이제 어제예요. 어제 13일. 이번에 남북이 26일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이번에 26일에 개최를 하겠다고 합의를 봤습니다. 실제로 그 전에 무슨 이슈도 있었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방송 나와서도 제가 벌써 2달 전부터 강조를 했습니다. 북한이 아니죠. 중국과 미국이 전화 통화할 때부터 우리 좀 협상해야 될 것 같은 거 되지 않니? 라고 실제로 중국과 미국이 시 주석과 트럼프가 전화할 때 어땠습니까? 북한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만나서 회담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북한에 관련된 이슈가 포함되어 있었고 여기서 100%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줬죠.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순매수가 이번에 유입이 됐습니다. 이 이슈에 발맞춰서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이번에 북한과 중국, 미국 그리고 남한까지 이 4개국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고요. 얼마 전에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철도 도로 조사를 마치고 왔고 거기에 발맞춰서 마치고 오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어제 26일 착공식을 이제 준비하자 지금 합의를 보았고요. 올 2분기 기준으로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해온 철도주는 다른 철도주와 수준이 다릅니다. 지금 이미 올 2분기 기준으로 철도 수주 잔고만 6조 원입니다. 말 그대로 사업만 해가지고 일만 하면 6조 원이 떨어진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실제로 3년 동안 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3년 전에 남북경협도 있었습니까? 없었을 때부터 꾸준하게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고 역시나 이번에 남북경협 관련해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좀 벌써부터 눈치를 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철도 관련주 대장주라고 하면은 역시나 또 이 종목 아니겠습니까? 요 종목 올 2분기 수주 잔고만 6조 원이라는 거 바로 앞으로 이제 있을 이슈에 가장 큰 급등세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다. 대아티아이뿐만 아니라 이 종목 강력한 종목으로서 철도 관련주 탑 1, 2를 달릴 종목이라 말씀드리면서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이번에 수주 잔고 6조 원의 이 철도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